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은퇴하고 조용히 시골에 내려온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서울에서 장사를 오래 했던 시절에는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거래처 사장님도 많았고 친구도 많았고 찾아오는 손님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자주 들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눈이라는 건 제가 특별히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 기준을 항상 지켰을 뿐입니다. 바로 밥 한 끼를 같이 먹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밥을 같이 먹다 보면 말투나 외모, 심지어 웃는 표정보다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고스란히 보입니다. 밥상 앞에서는 절대 연기가 오래가지 않거든요. 이건 제가 60 넘어서야 더 실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서울에 있을 때였죠. 단골 손님 중에 40대 초반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키도 크고 늘 말쑥한 차림에 인사도 참 잘하고 예의도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사업 제안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사장님처럼 신뢰가는 분이랑 함께 하고 싶어요. 솔직히 흔들렸습니다. 말이 얼마나 진지하고 예의 바른지 괜히 거절하면 제가 예민한 사람이 되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밥 한 끼 합시다. 그 다음에 얘기하죠. 그렇게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딱 10분이 지나고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과는 절대 함께 일하면 안 되겠다. 그 사람은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종업원에게 말을 툭툭 던지더군요. 물 좀요. 이거 짜요. 다시 해요. 심지어 국물 하나 맛보더니 얼굴을 찌푸리며 음식을 반쯤 남긴 채 말했습니다. 이 집은 서비스가 왜 이래요? 겉으론 참 예의 바른 사람이었지만 밥상 앞에서의 말투와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말투는 언젠가 나에게도 향하겠구나. 결국 함께 일하자는 제안은 정중히 거절했고 지금도 그 결정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로도 이런 일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경북 상주에서 혼자 사시는 83세 이복자 할머니도 같은 말씀을 하셨죠. 나는 말로 사람 안 봐요. 밥 먹는 꼴 보면 다 보여. 할머니 댁에 누가 인사드리러 오면 꼭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자, 국부터 한 숟갈 떠봐요. 그때 보자. 결국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바로 그 사람의 말투와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일상 속에서 드러납니다. 밥 먹을 때, 대화할 때, 누군가를 대하는 작은 순간들에서요. 혹시 누군가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셨나요? 거래를 시작하거나 공동체 활동을 함께 하거나 자녀의 지인과 가까워지게 되었나요? 그렇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밥 한 끼 그 사람과 함께 해보세요. 그리고 그 밥상에서 나오는 말투와 행동을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밥상에서는 본심이 드러납니다. 말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고 관계의 미래를 보여주는 창입니다. 그날은 마침 손녀가 반찬을 가져다 드리는 날이었고 저는 같이 가자고 해서 동행하게 됐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할머니께서 미리 밥상을 차려두셨고 그냥 간단하게 먹고 가라며 우리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서 저는 손녀의 행동 하나하나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밥을 먹기 전 손녀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더니 할머니, 이건 제가 덜어드릴게요 하며 김치를 한 점 먹고는 어머, 이 김치.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담그셨어요? 라며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밥상 앞에서 드러나는 말투, 행동, 표정에서 사람의 마음과 성격, 인격까지도 자연스레 보이는구나 싶었지요. 괜히 그날 손녀가 더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사람을 안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외모나 몇 마디 말로는 절대 알 수 없고 오히려 수십 년을 함께 살아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사람의 진심과 본성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밥상머리입니다. 함께 밥을 먹는 순간에는 누구든 마음을 놓기 마련이기 때문에 꾸며낸 태도는 금세 무너지고 진짜 성격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를 제대로 알고 싶다면 먼저 밥을 함께 먹어보라고 권합니다. 짧은 식사 속에서도 많은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밥상에서는 어떤 모습들이 드러날까요? 우선 첫 번째로 본성은 편안할 때 튀어나온다는 점입니다. 음식이 늦게 나와도 천천히 먹으면 되지라며 웃으며 분위기를 이끌어갑니다. 반면 63세 김순덕 아주머니는 자리나 식기가 조금 불편하기만 해도 얼굴을 찌푸리며 직원에게 퉁명스럽게 말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보이지 않던 인내심과 조급함은 밥상 위에서 의외로 쉽게 드러납니다. 두 번째로 권력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은 식당에서 확연히 구분됩니다. 외식을 했는데 그는 종업원에게도 눈을 맞추며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아주 사소한 실수에도 이게 뭐야? 라며 무례하게 반응하더군요. 진짜 인성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작은 행동에 큰 인격이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밥을 먹을 때 반찬 하나를 먼저 집기보단 이거 같이 드셔보세요라며 건네는 사람, 물을 따라주며 천천히 드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몸에 배어있는 배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매번 가족 식사 때마다 자리를 정리하고 반찬을 나누며 뜨거우니 조심해요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 말 한마디에도 따뜻함이 묻어나지요. 네 번째는 음식에 대한 태도에서 감사의 유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잘 먹겠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라고 말하는 분들은 음식 자체보다 그것을 차려준 이의 정성을 먼저 생각합니다. 반면 스마트폰을 보며 무심하게 식사를 마치고 감사, 인사조차 없는 사람은 그 감정이 관계에서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밥상은 사람의 감정 표현 방식을 보는 가장 일상적인 무대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화의 태도는 식사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늘 상대의 눈을 보며 대화를 이어갑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밥만 먹고 말 한마디 없이 자리를 뜨곤 합니다. 밥을 함께 먹는 자리는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진심을 나누는 순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밥상은 작지만 그 안에 사람의 생활 습관, 성격, 관계 맺는 방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말로는 누구나 좋은 사람인 척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밥상머리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러니 앞으로 누군가를 깊이 알고 싶다면 먼저 그와 밥을 함께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해 자리를 잡고 메뉴판을 펼친 순간 상대방은 첫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얻어먹는 날이지? 처음엔 농담인가 싶었지만 정할머니는 그 말 한마디에서 상대방의 태도와 기본적인 관계 방식이 읽혔다고 말합니다. 한 끼 식사 속에는 그렇게 많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밥을 먹으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본성을 드러냅니다. 대화를 하다가도 어떤 사람은 상대의 말을 건성으로 듣고 휴대폰을 계속 만지작거리곤 합니다. 반면 누군가는 눈을 마주치며 이 음식 정말 맛있네요 라고 말하고 식사 속에 담긴 정성과 노력을 읽어냅니다. 식사 자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관계의 질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반응은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는 바탕이 됩니다. 또한 식사 속도와 자세도 그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힌트가 됩니다. 식사 내내 한마디도 없이 급하게 먹고 자리를 서둘러 떠나는 지인을 보며 마음이 불편했다고 말합니다. 반면 처음 만났어도 천천히 함께 나눠 먹으며 여유를 보이는 사람은 그 자체로 신뢰를 줍니다. 그렇게 한 끼 식사만으로도 이 사람과는 다음에도 또 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만약 밥을 함께 먹는 자리가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이미 그 관계 속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감정 노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밥을 함께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도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밥을 함께 먹는다는 건 단순한 식사를 넘어서 서로의 인생을 잠시 공유하는 일입니다. 그 시간 동안 드러나는 인내심, 배려, 존중, 감정 표현, 관계 유지 능력은 거짓 없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나중에 하고 먼저 밥부터 먹읍시다. 그 한 끼 속에 그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잘못된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오해하게 됩니다. 인간 본성의 법칙을 쓴 로버트 그린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은 사회적 역할에 맞춰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특정한 상황, 특히 스트레스나 콤플렉스가 자극될 때 그 가면이 벗겨지며 본 모습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학벌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갑자기 신경질을 부리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또 자신의 입장이 더 우위에 있다고 느끼는 순간, 즉 음식점 직원이나 택시기사, 경비원처럼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느껴지는 이들 앞에서는 말투부터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해. 그건 아니잖아라는 식의 고압적인 태도는 본래 성품을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반대로 그런 자리에서도 눈을 맞추며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를 전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인과의 점심자리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메뉴판을 보며 이야기 나누던 중 지인이 다짜고짜 당신이 오늘은 쏘는 거지 라는 말을 건넸고 그 말에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비록 농담일 수 있지만 매번 먼저 얻어가려는 태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마음은 관계를 피곤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기브 앤 테이크에서 인간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주기만 하는 기버, 받기만 하려는 테이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주고받는 매처입니다. 테이커는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조용히 멀어지게 마련이고 결국 사회적 관계에서도 점점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믿지 못하고 끝없이 간섭하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함께하기 어려운 유형입니다. 이건 잘 되고 있는 거 맞지? 왜 아직 연락이 없어? 처럼 반복적으로 신뢰를 확인하려는 말은 그 사람이 스스로 신뢰받아 본 경험이 부족하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일까지 보낼게요. 곧 연락드릴게요라는 말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사람을 신뢰하기 어렵게 됩니다. 결국 관계란 작은 행동 속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일상적인 무대가 바로 밥상입니다. 밥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자세, 반찬을 덜어주는 손길, 음식에 담긴 감사의 말, 대화에 담긴 진심. 이 모든 것이 밥상머리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며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를 알고 싶다면 너무 많은 말이나 평가에 앞서 먼저 조용히 한 끼 식사를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은 것이 그 짧은 시간 안에 다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들어 반복되는 일에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지인과의 만남 약속이 갑자기 취소되었고 그것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서운함이 크게 남았다고 했습니다. 작은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나라는 사람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자주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시간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관계 유지의 핵심이 됩니다.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자신의 사정만을 강조하며 상대에게 반복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은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예측 가능성은 신뢰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그것이 무너질 때 관계는 피로해지고 결국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관계란 어떤 사람과 맺어야 하는 걸까요? 껍데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하고 실수나 실패의 순간에도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78세 김창수 어르신은 몇 년 전 가족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 형님이라면 분명 다시 기회를 만들 거예요 라고 말해준 친구가 있었다고 회상합니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인생에서 버팀목 같은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많지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은 생각보다 드뭅니다. 질투나 비교 없이 상대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내 편입니다. 시니어 시절에는 그런 사람 한 명만 곁에 있어도 마음이 훨씬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관계란 언제나 주고받는 흐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베풀다 보면 어느 순간 지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전략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도 내 일상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베푸는 균형 잡힌 행동이 중요합니다. 평소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왔지만 어느 순간 몸이 아프고 피로감이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도울 수 있는 횟수를 일주일에 2번으로 제한하고 꼭 필요한 요청에만 응답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리듬을 지키면서도 타인을 돕는 방식으로 바꾸고 나니 오히려 관계가 더 건강해졌다고 말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의 저자 애덤 그랜트는 이런 태도를 전략적 기버라고 표현합니다. 단순히 퍼주는 사람은 쉽게 소진되고 주변 사람에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인 기버는 자신이 베푸는 행위가 타인에게 어떤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계산하고 그것이 나에게도 어떤 의미 있는 결과로 돌아오는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시니어는 단지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잘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관계에서 필요한 건 마음뿐 아니라 지혜입니다. 시간 약속 하나, 인사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에 담긴 신호를 읽어내고 때론 거리두기와 조율을 통해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 줄 아는 태도야말로 시니어 시기에 꼭 필요한 삶의 기술입니다.
관계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 있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다음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 답이 예라면 더 늦기 전에 나를 위한 거리두기를 실천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인맥이라는 것은 단순히 많이 알고 무조건 퍼주는 관계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균형 잡힌 관계, 그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내 편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기준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슬픔의 순간에 위로해주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기쁜 순간에 질투나 비교 없이 진심으로 잘 됐어요, 정말 축하해요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몇 해 전 손주의 대학 합격 소식을 친구에게 전했을 때 자신보다 더 기뻐하며 박수를 쳐준 지인의 반응에 오히려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은 정말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는 인연이라는 걸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관계는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수십 명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보다 단 2명이라도 진심으로 이어진 관계가 훨씬 큰 가치를 가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삶의 방향까지도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관계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건강한 관계는 시니어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그 시간 동안 한 주의 스트레스를 나누고 함께 걷고 차 한 잔 나누며 마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작은 대화 속에서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는 말이 들릴 때 삶은 훨씬 따뜻해집니다. 좋은 인간관계는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 서로의 삶에 동기를 부여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친구와 나눈 짧은 대화가 자신의 그림 그리기 취미를 다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친구가 그림 다시 그려보면 어때요? 예전에 참 행복해 보였는데요 라고 말해준 한마디가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관계를 지속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진정성입니다. 겉으로만 친절하고 뒤에서는 불편한 감정을 숨기는 태도는 결국 서로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반면 조용히 건넨 진심 어린 말, 한마디 불편한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꺼낸 솔직한 대화는 그 관계의 기초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물론 갈등이 없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갈등을 회피하거나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오해가 쌓였을 때 조용히 만나 커피 한 잔 앞에서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때 솔직히 기분 나빴다는 말에 서로 웃으며 털어낼 수 있었고 오히려 더 오래가는 친구가 되었지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시니어의 삶에서도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것은 건강한 관계입니다. 오늘 이 글이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한 통의 안부 전화를 걸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작은 따뜻함을 나누며 삶의 온도를 조금 높여보시길 바랍니다.